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사자 수학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한문을 영어식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문의 그 물리를 빨리 통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논어 첫머리를 좀 읽었는데 하는 김에 그 앞부분만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이 시습지면 불역연로하 이랬죠. 학은 배우는 거고, 이는 엔드, 시는 때때로 부사, 습지는 타동사, 목적어.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부사죠. 즐겁다, 즐겁지 아니한가. 이건 의문사절이죠. 그래서 첫째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유붕, 이거 어떤 데 보면 이자를 달아놓고 어떤 데는 이자를 안 달아놓는 게 있어요. 이자 단 것도 있고 안 단 것도 있는데 달아봅시다. 유붕이 자원방 내면 부력 낙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면이나 안은 토로서 우리 조상들이 달았다 그러죠. 한문 잘하는 사람이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도 유붕 이를 단 사람이 있고 안 단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학설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 달아놓으면 벗이 있다. 벗이 있는데 자원방 내면 멀리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걸 영어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유나 무는 여러분 데어리즈 구문 배웠죠. 데어리즈 북 하면 이 데어리즈 구문은 반드시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주어가. 이게 동사 역할을 하죠. 있다 없다니까. 유는 있다. 뭐가 있느냐? 벗이 있다. 어떤 벗이 있냐면 이게 이 글의 주어 역할을 해요. 벗이 주어. 자는 from의 뜻이 뭐뭐로부터 원방은 먼 곳이죠. 그러니까 이 from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고 전치사 목적이 되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부사구가 돼요. 멀리서부터 래 왔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동사죠. 이게 주어가 동사예요. 벗이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멀리서부터 왔다 이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절이 돼요. 그러면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 이거예요. 온 바가 있다 이거예요.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온 바가 있으면, 그렇죠? 벗이 먼 곳으로부터 왔으면, 온 것이 있으면 불역 낳고, 이건 부사죠. 즐겁지 동사죠. 이거는 의문조사죠. 이건 꾸민. 또한 즐겁지 않는가 이렇게 되겠죠. 이 자는 이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알죠? 유붕 자원방 내면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온 바가 있으면 또한 즐겁지 않는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 확실하죠? 그래서 한문이나 우리 글이나 좋은 글은 글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때 유자도 이게 빠지면 글이 안 되는 거예요. 유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 글 전체의 그 의미를 다른 거예요. 자기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도 글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 다음 봅시다. 임부지이 불온이면 불역 군자와 이는 하물에서 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남을 가리켜요. 다른 사람, 남이죠. 이 주어가 되겠죠. 부지, 모른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되면 나를 문장 전체로 봐서 공자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 이는 엔드가 아니면 버트라 그랬어요. 이는 엔드일까요? 버트일까요? 버트가 돼야 되죠, 여기서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불온. 오늘 성내는 거니까 화내지 않는다 이거죠. 화를 내지 않으면, 동사죠. 또한, 군자가 아니단데, 여기서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군자는 군자이다라는 또 속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자이다.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자이다.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너는 제일 첫머리 나오는 세 구절인데 보통 어떤 책이든지 제일 앞부분이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논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첫째는 공부하는 즐거움. 이거는 정신적인 즐거움이죠. 공부하는 즐거움과 친구 벗들과 어울려서 서로 뭐 좋은 점을 주고받는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 육체적 즐거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나이 들어가지고 참 심심하다는데 사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 나면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배우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보면 늙어서도 자기를 그냥 알아주길 바래서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이해는 가요. 그러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나요? 신이 나를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신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혼정신성하고, 혼은 저물론 전액이에요. 정은 정하는 거고 신은 새벽 신자고 성은 살필 성자예요. 이때 새벽이라는 것은 보통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 혹은 3시 30분이 돼요. 원래 새벽은 인시예요. 자축 인미할 때 그 인시예요. 원래 그 새벽, 그러니까 절에도 보면 인시의 종치죠. 새벽에. 그때 일어나셔요, 스님들이. 그때부터 일어나 세수하고 뭐 주변 정리하고 공부하잖아요. 원래는 3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은 3시 반이 원래는 인시예요. 근데 옛날에 일본 동경을 하면 3시가 되고 우리 서울 하면 3시 반이 돼요. 3시 반 하니까 이게 계산하기 서로 복잡하니까 그냥 이 3시로 이렇게 일본하고 그냥 통일시켜 버렸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그러면 이 혼정신성, 옛날식으로 번호 순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에는 정하고, 뭐를 정하냐,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이런 뜻이죠.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뭐 요즘 옛날 같은 이불을 깔아드리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새벽에는, 아침에는 살핀다. 무엇을 살핀다? 밤새 잘 주무셨는지, 문안을 살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식으로 하면, 이게 새벽에 부사죠. 저녁에 부사죠. 정한 동사죠. 새벽에 부사죠. 그 다음에 살핀다 동사죠. 순서는 저녁에 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 안부를 살핀다. 편안하신지 안 하신지를. 우리말 순서 그대로죠. 우리말 순서도 그대로예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한문에는 우리말식이 있고 영어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한문을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같이 만들고 같이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뭐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온 하청하라. 동은 겨울에 온은 따뜻할 온자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여름에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드리라. 서늘하게. 그럼 이거 우리 영어식으로 해도 이게 부사죠. 어는 동사죠. 하는 부사죠. 청은 동사죠. 그럼 순서 그대로죠. 우리말식이죠. 우리말식으로 그대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해석하면 돼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잠자리를, 여름에는 그 주변을 시원하게 해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부모 호아 으시던. 부모가 호는 부를 호자예요. 아는 나 아자예요. 유의 추진하라. 유는 오직 유. 이건 yes예요. 영어로 하면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하고 추는 달릴 추자고 지는 나아갈 진짜예요. 해석을 해보면 1, 2, 3, 4를 해보면 부모님이 호는 나를 부르시면,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면 예 하고서 달려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물대지 말고. 자, 영어식을 해봅시다. 부모가 주어가 되겠죠. 호가 타동사예요. 뭘 부르다. 아가 목적어예요. 명사로도 목적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부르다. 부르시거든. 이어든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은 이 조사나 의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해석이 참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붙여놓는 거예요. 공자가 한 걸 모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붙인 거지. 공자가 붙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유는 예예. 예. 이는 n 단위를 벗더라 그랬죠. 얘는 뭐로 쓰였겠나요? 엔드겠죠. 예 하고서 엔드. 예 하고, 그리고 추는 달리는 거예요. 달릴 추. 부사죠. 지는 나가는 거예요. 동사죠. 달려 나간다 이거예요. 예 하고는 바로 달려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울대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 아이 봐라 이거. 부모 사아. 부모가 나를 아는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시키다. 그러니까 글자 대부분 옛날식으로 하면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주어가 되겠죠. 사는 사역동사예요. 이거는 사역동사는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잖아요.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뭐뭐를 빠졌어 이게. 동사가. 그렇죠.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알겠네? 시킬 사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생략돼 버렸어요. 뭐를 시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원래는 무슨 동사가 들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역동사고 이게 본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시거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본동사 부분이 생략되고 그냥 돼 있어 이게. 사실 이게 영어식으로 하면 이게 조금 빠졌죠 이게. 근데 한문에서는 뭐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뭘 시키거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빠졌다는 걸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역 물태하라. 물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은 거스릴 역, 태는 게으를 태자예요. 그러니까 거스르지 말고, 말씀 거스르지 말고 또 게으르게 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 don't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don't. 이 동사죠. don't 동사니까 거스르다, 거스르지 말고, 이것도 don't죠.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게으르게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로 말하면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심부름 시키면 이거를 부모님 그 심부름을 거스르지 말고 게으르지 않은 말로 써요. 게으르게 하지도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빨리.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심부름 많이 했죠. 나도 주로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한 게 술 받아들이고 담배 사는 심부름이었어. 실제 그랬어요. 옛날에는 술도가, 술 만드는 술도가라 그랬죠. 도가라 그랬는데, 술도가에 가서 주연자에서 막걸리 받아오고, 또 가게 가서 담배 사오고, 뭐 어릴 때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실 이게 주 심부름이죠. 뭐 아버지가 자식한테 시킬 게 이게 이후에 뭐 별로 없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돈 받으러 하겠네 그런 거 안 시키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게 김영삼 때인가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하여간 이 술하고 담배는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 된다 이런 뭐 법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술이나 담배를 애들한테 시킬 수가 없잖아요. 미성년자니까. 그때부터 내가 볼 때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심부름 시키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미성년자한테 이걸 팔아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 심부름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 딴 거 시킬 게 없잖아요. 그래 자식들이 뭐 심부름 할 일이 없어요. 좋은지 나쁜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됐죠. 자, 그 다음에 부모 유명이시던,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는 있다, 명은 명할 명자, 명령. 부모님이 명하는 것이 있거든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유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공자도 유붕자원방리 나왔죠. 유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There is 구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주어는 이제 뒤에 빠져요. There is a book 하죠. 책이 있다죠. 있다 없다죠. 이건 있다. 뭐가 있느냐? 명령. 이게 주어가 돼요.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거는 이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부모님이 하면 안 되죠. 이게 주어가 두 개 돼버리잖아요. 부모님께서 명령이 있다 이거예요. 명령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명령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명하는 것이 있으면, 문장 뭔지 알겠죠? 부모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부수경청하라. 부는 숙일 부자예요. 머리를 숙이는 거. 숫자는 머리 숫자죠.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이 경은 공경스럽게 들어라. 들을 청자죠. 그러니까 서당식으로 하면 머리를 숙이고 공경스럽게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식으로 하면 부수는 이게 타동사예요. 수가 목적어예요. 머리를 숙이고 이러죠. 머리를 숙이고. 경은 부사예요. 부사로서 청을 꾸며요. 듣다. 이거는 들어라. 명령형이죠. 머리를
숙이고서 공경스럽게 들어라. 문장 두 개가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 집을 나타내요. 집을. 여기 입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옛날 각골문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꿇어 앉아 있어요. 꿇어 앉아 가지고 이 명령, 이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옆에다가 이게 이 병부를 나타내는 절자예요. 병부 절자인데, 병부라는 것은 군사를 동원하는 그 명령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겠죠. 군사가 이 군사를 소집하는 건 병부를 받으려고 이렇게 꿇어앉아서 이렇게 입으로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왕에게서 나오는 명령이겠죠. 왕에게서 나오는 명령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명자는 이 명령할 때 그 명자 되지만 목숨 명자도 되는 거예요.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만큼 하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자세히 하니까 진도가 조금 느린데, 한두 달 하면 여러분이 아주 기본이 딱 잡혀요. 기본이 잡히면 그때는 속도를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 이 논어도 내가 조금 했죠. 논어 같은 것도 이 기본을 완전히 다져가지고 논어를 들어가면 쉽게 되는데, 바로 논어 들어가서 그 문장이 길어요. 그걸 영어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 설명은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듣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자수학이 비록 어린이들이 하던 책이지만은 우리가 옛날식으로 어린이가 하는 그 순서를 밟아서 꾸준히 올라가면 옛날 그 어른들이 읽던 대학이나 논어나 뭐 주역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